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1월 19일 금요일에는 HLB가 7%대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정세를 보였고 HLB의 주가 상승은 과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1시경에 베트남의 이곳 베트남 굿모닝 베트남에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11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경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특히 저는 이 베트남 굿모닝 베트남의 이혜훈 기자분은 좀 객관적이고 조금 긍정적인 팩트에 기반한 너무 지나친 그렇지 않은 적당한 이런 부분에 기사를 올리는 것 같아서 조금 신뢰도를 높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는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에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 이렇게 제목으로 올라와 있고요. 응우엔 뛰어난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비상 상황에서 나노코박스 백신을 고려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이분 같지요. 응우에는 뛰어난 전 호치민시 탕위원회 서기가 빗단꾸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1월 18일 오후 호치민시 국회의원단 6호기에는 응우에는 뛰어난 전 시 당서기 국회 대표단 사무차장 하폭 탕시차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을 했고 호치민시 15대 국회 2차 회기가 끝난 뒤 빈단구에서 유권자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제3차 지원책, 전염병 예방과 통제,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건설, 베트남 백신, 지역 보건건강관리에 관심을 표명을 했고 유권자들은 국내 백신에 대해서 물었다. 유권자 응어웬 반미에는 당국이 보급을 위해 나노코박스 백신을 계속 시험할 것을 제안을 했고요. 유권자들에 따르면 그는 이 백신에 대해 더 이상 듣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그 전에 제조사가 긴급 시판 허가를 신청해 세 번째 테스트를 했고 시험 결과도 만족스러웠으며 심지어 면역 기준도 외국 백신보다 높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전염병이 여전히 복잡하고 외국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 것이 낭비라고 말했고 국산 백신을 사용하면 즉시 대체 가능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우에는 뛰어난 대표는 나노코박스 백신에 대해 13,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3차 시험 단계를 거친 후 해당 부서가 의료윤리위원회에 보고했으며 기간 동안 보건부의 비상 사용 허가를 고려하고 청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1월 11일 이전에 보건부는 3상 중반에 백신의 안전성과 보호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없어 기다려야 했고 11월 11일까지 보건부는 지침을 내렸고 그는 조건이 충족하기 때문에 보건부가 곧 이를 고려할 것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백신은 순식간에 전국에 보급될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며 경험상 2차 접종 6개월 후 3차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나노코박스 백신의 긴급 사용을 고려할 만한 입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이렇게 확인을 해서 어쨌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가 베트남에서 긴급 승인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충분하고 해서 오래지 않아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반면에 기술적으로 그동안에
9월에 이제 긴급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고, 앞으로 그 전에 2달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부분인데, 바닥권에서 이러한 사실들에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시장에서 다가올 것 같은 그러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픽싱에 대해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언급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런 제가 언급을 많이 했었죠. 다른 사람보다도. 오랜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경험으로 의한다면 현재 12월 초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반등의 모색을 그 이후의 문제이죠.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연말 12월 28일까지의 대주주 요건, 그리고 연초 랠리는 조금 더 주가의 그동안에 몇 해 동안은 1월에 힘든 상황을 벌였기 때문에 1월 20일에 이때는 가격 재조정이 충분하게 최저의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현재 51,000원대의 1,000원 가격이 현재는 4만원 초반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1월 20일에 최저의 35,800원까지가 될 것인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 고점 대비 저점에서 반발 매수세가 61선까지, 운이 좋으면 우리가 61선 5만 대략 51,600원, 5만원대까지 반발할 수도 있고, 일단은 21선에 했는데 21선에 밀릴 것 같고, 이런 상황은 아직은 모릅니다. 저는 절반 정도는 했지만 장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 비운 상태이고요. 따라서 저희의 바람은 21선을 다음 주에 통과를 하고, 고점은 5만원 선까지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단기로서도 우리 식구님들도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불안감이, 시장은 어느 정도 여전히 HLB에 대해서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안도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습, 주가가 오르면 늘 긍정적이죠. 그러한 것이 12월 초 정도까지는 또는 이른다라고 하면 11월 달에 그와 같은 저의 조금 앞서 나가는 그러한 생각이 시장에서 나오지 않을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방으로 열려서 아래에 가격 조정은 더 심화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고점 대비의 저점 낙폭 과대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50% 조금 이상에서는 상승의 반등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최근 보게 되면 오늘 공매도는 14만 1871주가 나왔고요. 대차 상황을 보게 되면 대차는 35,880주, 상환은 11만 2천. 지속적으로 거의 상환은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대차 잔고는 1,422만 주. 따라서 전에 언급을 했듯이 대차 잔고는 1,400만에서 1,500만 사이에서 홀딩한 상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차 35,880은 외국인에서 외국인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금요일장을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네요. 35,800을 내국인에서 빌려서 외국인이 만주가 빌려갖고 25,880주는 증권에서 이렇게 차입을 해간 모습으로 보입니다. HLB 생명과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대차는 하지 않고 20만 주가 또 상환이 됐네요. 따라서 대차 잔고는 661만 주. 최근에 710만 주에서 50만 주까지 이렇게 줄어든 모습이죠. 66만 1,470 66만 661만 14,746 66만 660만 주, 이렇게 어쨌든 요 밴드 600만 주 선에서 여전히 대차 잔고는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HLB 생명과학도 그러면 상환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HLB도 공매 세력은 점점 줄어들고 상환이 이어지고 있죠.
대차잔고는 1,400만 주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베트남에서의 그러한 긴급 승인의 법적인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이 기대감이 있었던 이때보다도 2달이 넉넉하게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세계보건부 보건기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잊고 있던 상황에서 긴급 승인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HLB에 있어서 신용잔고는 대단히 좋습니다. 0.26%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HLB 시가총액은 4조 4,500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외국인은 1662만 주 15.59%, 오늘 41,822주가 최종적으로 외국인 변동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HLB 생명과학도 역시 신용시장은 0.2% 1조 3,370억 원의 시가총액, 오늘 외국인들은 64,000주 7.21% 688만 1,437주의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봉의 모습도 괜찮고 일봉의 모습 하방 경직된 자리, G3BNT 다시 상승의 기운으로 나왔고요. HLB 제약 무난하게 14,000원대는 충분하다.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도 오늘 HLB와 함께 유일하게 2개의 종목에서 7% 나왔는데, 앞으로 저는 가장 저점에서 여러분에게 기술적인 분석으로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5% 이상 정도라고 한다면 욕심을 피우고, 장기적인 물량은 어차피 가격이 떨어지던 가격이 어느 정도 뭐 20, 30% 오르던 내버려 두겠지만은 단기적인 물량은 저점에서 사고 5% 이상대 상승을 해서 익절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가급적 높은 가격에 하루에 영상을 2번이나 아침, 새벽하고 오후 2번이나 내지는 1번 정도를 하는데, 가장 높은 가격에 전해드리고자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나 미리 기술적 분석을 우리 식구님들께서 조금 하셔서 욕심을 비우게 되면 훨씬 현금을 보유하고 저점에서 사서 먼 장기적인 시간을 기다리는데 심심치 않게, 외롭지 않게 단기 매매도 병행을 하고 욕심만 비운다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HLB에 있어서는 38,000원대 정도는 저는 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참 좋은 가격에 나왔었고요. HLB 생명과학도 여전히 13,000 초반대라든지 13,500원 이하라고 한다면 괜찮은 자리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오늘도 역시 이 전저점 자리 잘 지키면서 반등을 모색을 했다. 일부에서 구명정 이렇게 혁신 제품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이제는 HLB는 제약바이오로 가야지 선박 이런 부분은 양념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봉의 모습을 한번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를 보시게 되면 분봉의 흐름도 여전히 자꾸자꾸 차트는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술적 분석에 좀 시야가 넓은 상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는 항상 주봉, 월봉, 주봉, 일봉, 분봉 모든 봉을 전부 다 함께 보셔야 되지, 어느 하나의 차트를만 보시고 기술적을 논하면 그것은 초보입니다. 일단은 분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는 39,000원 이하 정도, 38,000원대 가격은 상당하게 저점에 위치하고 있다. 오늘 다행히 41,000원대까지 안착이 되고 41,750원이 종가가 마무리됐는데요. 42,000원의 돌파 유보,
이곳이죠. 여기에 저점이 있고 여기에 저점이 있는 이곳을 과연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곳을 돌파를 해줘야 될 터인데, 그리고 돌파하기 어려웠던 자리가 44,500원 정도가 돌파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한 번 정도 다이렉트로 뚫고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 42,000원에 안착이 된다면 이곳 한번 두들겨 맞고 여기 밴드에서 움직이면서 상승할 확률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곳에서 맞고 하방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거 42,000원에서 다음 주에 맞고 하방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뚫고 올라가서 이곳에서 맞고 이렇게 하방으로 뚫려갈 수도 있고요. 아직은 11월 달입니다. 1월까지는 아직 멀리 있기 때문에 윗방향과 아랫방향 모든 방향성에 대해서 열린 생각으로 가지고 시장에 임하는 것이 투자자로서의 몫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HLB 제약도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HLB 제약 오늘 15,350원인데요. 충분하게 여긴 14,000원대라고 한다면 이것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바라볼게요. 괜찮은 자리에 위치하죠. 전저점 자리에 충분히 반등한 것을 모두 다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부담 없이 담으셔도 요 HLB 제약만큼은 요 14,000원대 요 가격급적 낮게,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물량도 단기적인 물량도 어떠한 물량도 충분히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승장은 각자 어느 정도 수익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은 얼마든지 수익만 내면 끝없는 욕심보다는 적당하게 내가 이렇게 이평선 정도의 고기에 대고 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게 되어도 커트시키는 겁니다. 내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쯤에 여기를 18,000원까지 할 줄 알았는데 가다가 밀리더라. 그러면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상상하지 마시고 세력이 가다가 끌고 가다가 다시 한번 털고기 위해서 하나, 이런 것은 상상의 매매, 이런 부분 하지 마시고요. 보이는 그대로 장기 물량을 쥐고 있고 단기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보이는 차트의 흐름상으로 보이는 대로 매매하시는 것이 대단히 지혜로운 길입니다. 모쪼록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또 주말에서도 이곳저곳 임상에서 또는 베트남에서의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낙관론자로서 언제 어느 순간에 또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항상 늘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 것 추격 매매는 정말 대단히 차지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